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이곳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웅장한 고층 아파트, 더 헤리티지 팰리스 강동. 그 이름만으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입주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이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여보, 다 왔나 봐요. 어머, 정말 근사하네요. 80세의 박지환 어르신과 그의 아내 김정자 여사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분은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은 베이지색 재킷에 짙은 남색 바지를, 김정자 여사는 단색 원피스에 오래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꼭대기층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박지환 어르신이 묻자 김정자 여사는 네, 경치가 좋으면 더 좋겠네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분은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20쌍가량의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부부들과 값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접수처에서는 3명의 부동산 담당자가 환한 미소로 응대하고 있었지만 박지환 어르신 부부가 다가가자 그들의 미소는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또 노인들이야. 요즘 이런 분들 많더라. 구경만 하고 그냥 갈 거야. 담당자들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박지환 어르신 부부를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담당자 김민주는 특히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은 다른 고객에게는 깍듯한 미소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종류의 집을 찾으십니까? 길 꼭대기층 집을 좀 보여주시오. 박지환 어르신이 조용히 묻자 김민주는 어르신 부부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딱 봐도 알겠네. 저런 노인들에게 꼭대기층은 팔리지 않아.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울까요? 박지환 어르신이 침착하게 묻자 김민주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 층은 예약이 거의 다 차서요. 주변 방문객들은 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박지환 어르신 부부와 부동산 담당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 속에서도 박지환 어르신과 김정자 여사는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이 그들을 지탱하는 듯 했습니다. 초해상층은 15억 원부터 시작하는 집입니다. 김민주는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질문에는 명백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그런 고액의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이 엿보였습니다. 예산은 문제없소. 일단 집을 보여줄 수 있겠소. 박지환 어르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민주는 곤란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담당자들과 눈빛을 주고받자 그들도 쿡쿡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상층 견학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오늘은 모든 시간대가 마감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일부러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정자 여사가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다른 집이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지환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왕 왔으니 꼭대기층을 보고 싶소. 그 말에 김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부부가 접수처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쪽을 응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김민주는 노부부를 옆으로 비키게 하려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박지환 어르신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최상층을 보여줄 수 없겠소. 김민주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위에도 들릴 정도의 음량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르신들처럼 고연령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계단도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나? 박지환 어르신이 되받아치자 김민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접수처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방문객들은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고 다른 담당자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라는 말은 마치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는 무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지환 어르신 부부의 얼굴에 순간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김정자 여사는 조용히 박지환 어르신의 손을 잡고 가시죠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중반의 여성이 이쪽으로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이지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신입 담당자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지은은 종종걸음으로 박지환 어르신 부부에게 달려와 허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이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지은, 뭐 하는 거야? 다른 손님들 응대가 밀렸잖아. 김민준 씨, 누구든 견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지은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되받아쳤습니다. 회사 이념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는 말문이 막혔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이지은은 박지환 어르신 부부에게 몸을 돌려 다정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박지환 어르신 최상층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쪽입니다. 이지은은 두 분을 정중하게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김정자 여사가 살짝 발을 헛디디자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어 부축했고 박지환 어르신에게는 물이 담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더운 날씨이니 물 드십시오. 고맙네. 사려 깊군. 박지환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이지은의 명찰을 슬쩍 보았습니다. 이지은 씨라고 했나? 네, 이지은입니다. 입사 2년 차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45층이고 최상층은 45층입니다. 정말 전망이 훌륭하고요.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진심으로 이 아파트를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박지환 어르신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접수처에서는 김민준 일행이 이지은의 행동에 대해 험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또 저 녀석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군. 저 노인들 구경만 하고 갈 게 뻔한데. 신입이라 잘 모르는 거야. 저런 손님한테 응대해봤자 매출에 도움 안 된다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이지은은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이 최상층 모델룸입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로는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개방적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경치네요. 김정자 여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실히 좋은 집이군. 박지환 어르신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은 두 분의 반응을 보고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력은 전망만이 아닙니다. 보안 시스템과 공용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방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 부부는 가끔 질문을 하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코 구경만 하는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거실에서 보는 전망이 가장 큰 매력이죠. 이지은이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박지환 어르신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경치를 내려다보는 곳에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박지환 어르신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깊은 상골에서 농사를 지었어. 농사요? 이지은은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흙과 씨름했지. 박지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밭에서 시작했어. 김정자 여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거칠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일했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지은은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말이죠. 김정자 여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독자적인 유기농 재배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서서히 입소문이 나서 운이 좋았을 뿐이지. 박지환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시대가 유기농법을 원하고 있었거든. 그 겸손한 말과는 달리 이지은은 두 분의 이야기에서 남다른 노력과 희한을 느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새 전국의 농장을 갖게 되었어. 청정원 유기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지. 지금은 아들에게 맡기고 있어. 이지은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청정원 유기농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정원 유기농은 국내 최대의 유기농 산물 생산 기업으로 대형마트의 유기농 코너에는 항상 그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으로 유명했으며 식량 교육 프로그램이나 푸드뱅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청정원 유기농 채소를 자주 사 먹어요. 이지은은 진심으로 감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생활은 생활일 뿐이야. 지금은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 김정자 여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해도 아직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 중이에요. 특히 주거 환경 지원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하, 그래서 고급 아파트를 둘러보시는 거군요. 아니, 우리만 살려는 게 아니오. 박지환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말이지. 이 아파트의 설계나 관리 시스템을 참고하고 싶었어. 이지은은 그들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해도 그 내면에는 풍부한 경험과 사회를 향한 배려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노부부가 사실은 업계의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이 말하자 박지환 어르신은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겠소. 전화 한 통 해야 할 것 같군. 물론입니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고 김정자 여사와 함께 베란다의 경치를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꺼내 짧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이사인가? 그렇네, 나일세. 온화하지만 어딘가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더 헤리티지 팰리스 강동 45층에 있네. 그래, 최상층일세. 당장 와주게. 서류도 가져오고. 박지환 어르신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이지은과 김정자 여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김정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님께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 계약 건으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말이지. 이지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계약이요? 박지환 어르신은 침착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 오늘 중으로 계약하고 싶군. 오늘이요.
이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통 이런 고급 부동산 구매는 몇 주, 때로는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급했나? 박지환 어르신이 묻자 이지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물론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사 이래 처음으로 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계약이 가능할까라는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그럼 계약 서류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지은이 말하자 박지환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지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접수처에서 걸려온 내선 전화였습니다. 이지은 씨, 큰일 났습니다. 당장 1층으로 돌아오세요. 무서운 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검은색 고급차 3대가 도착했고 중역으로 보이는 분들이 잔뜩 와 계십니다. 이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최상층 손님을 안내 중입니다. 김민준 씨가 응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게 모두들 박지환 어르신을 찾으시는데요. 이지은은 놀라서 박지환 어르신과 김정자 여사를 보았습니다. 두 분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혹시 이지은이 말을 채 잇기도 전에 박지환 어르신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김이사 일행이 온 모양이군. 내려가 볼까.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성 3명과 부동산 회사의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다급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허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은은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들은 허리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부동산 회사의 상무이사 이영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와 대형 은행 임원으로 보이는 인물들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이사, 빨랐군. 박지환 어르신은 침착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바로 왔습니다. 김이사라고 불린 50대 남성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청정원 유기농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이영호 상무는 이지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은 씨, 설마 당신이 박 회장님을 안내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박 회장님이라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민준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 담당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특히 김민준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 쫓아내려 했던 노부부가 설마 청정원 유기농의 창업자이자 이 아파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을 줄이야.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영호 상무는 엄격한 시선으로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김민준, 자네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박지환 어르신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됐네, 지난 일이야. 그러나 김정자 여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태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십니까? 김민준은 말문이 막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방문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업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소? 박지환 어르신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 이영호 상무는 허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지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만은 박 회장님께 정중하게 응대해 드렸더군요. 이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단다. 박지환 어르신은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에게 감사하고 있어.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오. 김정자 여사도 이지은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봐주었어. 그게 정말 기뻤단다.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김 이사는 서류가 든 가방을 열고 회장님,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이 45층 코너 집을 구매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가장 비싼 23억 원짜리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박지환 어르신은 조용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거점이 생겼군, 정자. 김정자 여사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영호 상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활동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지환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노년층과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을 생각하고 있어. 이 아파트의 한 호실을 거점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군. 그런 훌륭한 구상이라면 저희 회사도 꼭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상무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을 포함한 다른 담당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민준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박지환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숫자만이 아니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네. 그것을 잊지 말아주게. 김민준은 허리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박지환 어르신 부부에게 구매자 설문지를 건넸습니다. 이는 구매자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환 어르신은 펜을 들어 천천히 설문지에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동시에 이지은 씨의 성실한 응대에 최고 점수를 주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김정자 여사도 마찬가지로 이지은 씨와 같은 진심 어린 서비스가 훌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지를 제출한 후 박지환 어르신은 이지은을 마주보았습니다. 이지은 씨, 오늘 고마웠어.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으면 노인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군. 이지은은 겸손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지환 어르신 부부는 관계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김 이사는 이지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박 회장님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오. 당신을 높이 평가하셨소. 한편 김민준 일행은 이영호 상무에게 혹독한 질책을 받고 교육을 받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지은은 갑자기 팀 리더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부장은 박 회장님의 추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게 된 새로운 부서는 베리어프리 주거 프로젝트, 즉 청정원 유기농 재단과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이념에 기반한 새로운 고객 응대 매뉴얼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박 회장님 비법이라 불리며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지은은 가끔 박지환 어르신 부부의 아파트에 초대되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박지환 어르신은 항상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네.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